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김현식, 고흐 김현식. 오늘, 오늘 올릴 것 같아요. 이따가 집에 들어가서. 근데 지금 이제 낮이라서 기온 자체는 조금 뜨겁지 않은데 햇살은 뜨거워서 이제 모자를 썼습니다. 어, 제가 이제 대학 친구인가, 대학 선배인가 후배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현식이 형,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 한 두세 친구가 진짜 음악 평론가처럼 그렇게 음악을 많이 알고 듣고 좀 정석적으로, 제가 하는 뮤지션 평론은 아시다시피 정석적인 거랑 좀 다르고 제 관심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저걸 들은 거고, 또 제 나름의 그 기준으로 어 평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달라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부럽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현식이 형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상당한, 굉장히 좋아하고, 임재범을 제일 좋아하지만 현식이 형이 더 잘 부른다. 고작 32살, 32년밖에 못 살았지만 그 표현력은 고흐다. 근데 현식이 형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음악 저 아주 잘 아는 친구들도 아니고, 뭐 나중에 이제 알았지. 그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거야. 나는 막 그 유작 앨범이라든지 막 미술곡 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다 알고, 어? 그리고 이제 넋두리를 너무 좋아하고 이제 하는데, 넋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작 앨범일 수 있지만은 또 시킨베드, 이게 제가 예전 투지로, 아 그거 뭐죠? 거기에서 막 엠마 조용해 막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예스터데이 막 이런 게 부른 게 있어요. 그랬더니 고수분이 그거 시크베드 앨범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이제 막 한 거야, 죽기 전에. 근데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해가지고 뭔 소리냐. 내가 현식이 형은 최소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좋아하고, 아니 현식이 형 모르냐고. 지금 내 곁에 딴 생각을 하며 웃고 있는 그대, 이런 신곡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현식이 형 곡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성시경을 얘기하는 거더라고. 성시경도 아주 좋은 가수죠. 발라드 가수. 역량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그 인터넷에 뭐 난다긴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좀 정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가수지만, 오늘은 현식이 형이 아니라, 성시경이 아니라 현식이 형. 사실 김현식 씨는 저한테 뭐 형이라고 하긴 좀 나이 차이가 삼촌뻘 되죠. 삼촌뻘 되고, 그리고 돌아가시던 그때와 지금 제 나이 차이도 제가 이제 삼촌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력에 늘 감동을 하고 이제 그런데, 등장을 많이 했던 두 분이 이승철 씨하고 성시경이라도 하고 김현식 씨인데, 김현식 씨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등장 많이 하고, 특히 하현우 씨 편에 그 아주 과학적으로 막 들어가면서 맥노리 현상까지 갔었어요. 전국의 산사의 종소리를 들었다고 하시거든요. 특히 겨울바다 그때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초반에는 미성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보통 미성이라고 하는 그런 미성이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윤종신도 미성이었잖아요. 뭐냐면 이제 사랑했어요, 이거
초반에 나온 앨범에 부른 거는 소리 그 성격이 좀 다르죠. 자, 근데 이제 이 김현식 씨도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또 실패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승철 씨처럼 될 수도 있는데, 이승철 씨는 이제 락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막 주절주절 진짜로 막 완전히 횡설수설이 많이 됐는데, 우리 그 현식이 형은, 김현식 삼촌은 퓨전 재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론하는 분들은 이제 달리 보고, 아마 제 친구들 자체가 음악도 많이 듣고 평론 글을 많이 읽고 그렇게 또 그런 평론 방송도 많이 듣고 해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의미는 있지만은 이제 자기 생각으로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퓨전 재즈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퓨전 재즈도 이제 여러 가지, 퓨전이면은 이제 섞은 거니까 퓨전 음식도 막 이거저거 섞잖아요. 그러면은 재즈에다가 여러 가지를 섞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를 섞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랄까, 정신적으로 락적인 것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평론은 블루스 기반의 뭐 이렇게 뭐 나오죠.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이고, 왜냐하면은 어미노 씨랑 같이 했었잖아요. 어미노 씨랑 같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잠자는 하늘님이여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게 누구지 근데? 한영애 씨. 한영애 씨라든지, 잠깐만, 경치가 좀 괜찮은 데로 가자. 이 꽃들이, 자, 담배를 좀 피고 들어가겠는데? 그러니까 다 그런 초반에 브루스 기반이면서 굉장히 한국적인, 제가 그 하현우 씨 얘기할 때 맥놀이랑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김현식이 있지만은 어민호 씨 소리도 엄청나다, 막 떠있다요. 김현식이 겨울바다에서 보여줬던 잿빛 날개 철썩이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만 알아들으시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 담배를 피고 들어가야겠네. 좀 앉자. 이제 우리는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공원 쪽으로 이제 그래도 뒷풍경 좀 괜찮게 이렇게 나갈 겁니다. 현식이 형, 지금 내 곁에. 자, 그렇기 때문에 블루스 기반도 맞고, 또 코드의 입장에서 보면은 퓨전 재즈, 유재하랑 같이 했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랑 같이 했지. 이게 다 맞나? 늘 말씀드리지만 조미료 말고 맞나요? 그렇게. 이거 무리다. 자, 그렇게 맞나?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낮의 대통령, 밤의 대통령. 정치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악에서도 낮의 대통령 조용필, 밤의 대통령 김현식, 그런 말이 있죠. 무슨 어떤 만화더라? 그 최배달 총재의 낮에 최배달, 밤에 그 동생, 막 그거 나와 있는 거 있는데, 그 뭐 격투 만화에, 일본의 격투 만화에 극진 그거. 근데 이 분은 일단 32살까지 진짜 최전성기 젊은 시절이잖아요. 야, 진짜 부럽다, 부러워. 32살. 근데 그때 신해철 씨가 마음이 그런단 말이죠. 왜 그때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갔을까? 말을 안 들었어요, 의사 말을. 이제 간이 안 좋아서 이렇게 그렇게 되셨는데, 그거는 뭐 난치성 희귀병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갔을까? 고흐가 생각이 막 나요. 고흐가.
야,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김현식 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들으실 거고, 연배 조금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으실 거고, 젊은 분들, 하현우 씨가 넋두리를 했었죠. 하현우 씨가 그 이제 국카센 그 어마어마한 음악들을, 요즘에 이제 언더가 아니라 인디지, 김현식 씨는 언더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디에서 치고 나오기 위해서 여러 명곡들을 불렀고, 그 중에 하나가 넋두리였는데, 넋두리가 원래 박완규 씨가 부르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안 되겠다, 그냥 양보를 했대. 진짜 안 돼, 그거는. 기술적으로도 표현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노래예요. 근데 하현우는 불렀지. 국카센이 불렀지. 부르고 나서 너무 힘들었대. 그 인터뷰 그 기억나세요? 아, 이런 멋있는 그러니까 김현식이라고 하는 그 가수를 좋아했던 거지. 그 예전 글에도 보면 나오잖아. 김현식, 커트 코베인은 실용음악과는 떨어진다. 그러나 누가 그런 맛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거 제가 글 분석한 거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야. 이제 하현우 씨한테도 삼촌이나 이제 뭐 한 세대 위 정도 그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넋두리가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 고흐야, 고흐. 근데 그거를 부를 때 너무 어려웠고, 부르고 나서 막 덜덜덜 떨리더래. 그렇게 어려운 노래였던 거야. 심지어는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노래거든. 하현우 같은 그런 천부적인, 그리고 또 연습형의 그런 사람에게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얘기가.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 김현식을 뭐 연대순으로 갈까, 뭐 어떻게 할까? 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되는 대로 가면서 그래도 맥놀이도 좀 갈 거예요. 물리학도 공식은 제가 몇 개 써놓은 게 있으니까, 맥놀이가 됐건 뭐 양자역학이 됐건 다 어차피 똑같거든요. 파동함수는 뭐 제가 사인 함수로 이렇게 대체해서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코사인이죠, 맥놀이. 자, 김현식은 와, 뭐 저렇게 큰 오리가 다 있어? 엄청 크네. 아, 이거를 화면 전환이 안 되니까는 막 이렇게 갔다가 물속으로 갔다가 한다. 제가 좀 내려가서 한번, 오, 뭐 날아가는 거 봐. 김현식은 저하고 비슷한 동네 한때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유 잠깐만, 이거 말하면 안 되는구나. 프라이버시가 들어가네. 에이씨, 모르겠다. 명지고등학교 출신이죠. 명지고등학교 자퇴했죠. 이 김현식 씨는 초등학교 뭐 어디 나왔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어디 그거는 구글 인터넷 저 네이버. 근데 알고 보니 전인권 씨랑 같은 초등학교야. 같이 선후배 관계인데 뭐 그땐 당연히 몰랐고, 뭐 국민학교 때 뭐 아나. 야, 어떻게 그런 둘 다 진짜 거의 국보급 그런 소리를 가진 둘이 또 같은 학교야. 근데 그런 게 알고 보면 꽤 많아. 같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음악적 천재인 사람들이. 그 신해철 근처에 공유롭이라든지, 잠깐 뭐라고 해야 되나? 무한궤도 여기도 다 그냥 동네 형 동생들이었잖아. 다 음악적으로 한 가닥씩 하는, 뭐 그런 거 많습니다. 그 김민우, 김정민 같이 밴드 했고 막 이런. 김정민 씨가 베이스 쳤었고, 사랑해 막 이거 있잖아요. 안암동 호랑이. 근데 둘이 같은 그 저기였지만은 실제로는 몰랐대. 모르고 나중에는 알았겠지. 나중에는 서로 와, 저런 소리가 다 있어?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 대부, 재즈의 대부, 박성현 씨가 들국화 이제 그 전인권 씨를 굉장히 아끼고 하는데, 막 이렇게 김현식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견지하고 그랬대. 들국화 이렇게 소리가 역시
개성이거든. 개성. 프로가 되려면 아마추어는 그냥 아마추어틱하게 잘하면 되지 뭐. 고음 잘 내고 막 바이브레이션 막 간드러지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야, 잘 부른다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 뭐 기타도 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들어갔대요. 김현식 씨가 그 짱이었다는 소리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은 이제 명지고등학교 뭐 1학년인가 다니다가 그만두셨으니까 뭐냐면은 학교에 서클이 있고 밴드부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학교마다 조금 달라. 그리고 이제 김현식이가 다녔을 때는 이제 저보다 10년 이상 전이니까 더 셌겠지.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서클에서 이게 다 군대 문화에서 온 거거든요. 일본의 군대 문화. 프로이센에서 받아들인 다음에 일본에서 굴절되고 관동군에서 더 굴절된 게 우리나라로 온 게 사회나 학교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너무나 오랫동안 갔고 심지어는 지금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 이제는 주먹으로는 안 해요. 근데 김현식 씨는 주먹을 좀 많이 썼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 제가 말했듯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차기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선배들도 뭐 진짜 그냥 별별 걸 다 썼지. 뭐 강목, 뭐 쇠파이프. 근데 저는 학교 밴드가 있고 또 이런 학교 밴드에는 중학교 때 놀던 애들이 좀 주로 가는 편이었고 뭐 학교마다 다 다를 거예요. 밴드부도 기합이 센 데가 있고 그런 게 별로 없는 데가 그리고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애들 실력 있는 애들이 오히려 그 바깥쪽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놀 때도 그러니까 선후배 이런 게 직접적으로 일단 없지. 그냥 따로 나왔으니까 따로 뭐 기타 되게 잘 치는 애들랑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노는 애가 그런 뭐 그냥 일반 학생들이 볼 땐 다 노는 애처럼 보였을 거야.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고등학교 친구를 봤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싸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중2 때 이후로. 근데 나를 그렇게 막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밴드부는 그런 게 없었지만 다른 데에서는 기합이 셌어요. 왜 자퇴했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촌 누나도 참 예쁘지만 육촌 형도 잘생겼는데 그 형은 나 닮았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 짜증나게. 그래서 사촌 동생도 뭐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형이 밴드부였는데 밴드부 기합이 두드러 패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은 막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돌게 하고 막 이런 거 시키고 했대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담배를 20살 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폈어요. 하루에 막 몇 갑씩. 근데 그 이전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아예 안 핀 건 아니지만은 거의 안 폈어요. 그래서 대학 가서 난 담배 뭐 이제 지금 피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이 거짓말하지 말래. 그때 이제 뭐 그때 젊을 때니까 이제 더 강렬하고 딱 봐도 그냥 필 것 같이 보였나 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땐 더 강렬했지. 아주 강렬한 눈빛에 이 막 근육질에 65kg 딱 화장실을 갔다 나왔어. 그랬더니 선배가 선도부도 좀 이렇게 좋은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노는 진짜 완전히 그냥 뭐 연락되는 사람들 없으니까 양아치들이 선도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거야. 그러니까 기합이 세. 내가 딱 담배도 안 피고 나왔어 그때. 담배 진짜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노래를 막 좋아했었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누가 주는 거 빼놓고는 제가 스스로는 거의 안 폈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 가서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나는 뭐
지금 담배 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약간의 이제 말에 어폐가 있긴 한데, 근데 나를 딱 내가 나오는데 선도부 형이 하더니 너 담배 폈지? 그래서 나는 담배 안 펴요 했더니 내 얼굴에 담배 핀다고 써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근데 뭐 고등학교 1학년 막 이럴 때는 막 그 또 선배고 또 그러니까는 그냥 진짜 안 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뭐 딱 입냄새만 맡았지 뭐. 담배를 진짜로 안 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엄청난 구타와, 그리고 진짜 막 서클 같은 데에서, 그땐 서클이라고 했어. 고등학교 때 서클이 있어. 막 그런 데가 있어. 학교마다 막 그런 거 심한 데가 있어. RCY도 있고 뭐 한별단도 있고 뭐 밴드부가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연극부가 그런 데도 있고 막 하거든. 쇠파이프, 강목. 나한테는 이제 뭐 이런 선후배 관계에서 이게 오리걸음 시키듯이 팔굽혀펴기를 하래. 그래서 제가 팔굽혀펴기 100개를 되게 쉽게 하거든요. 그래 그때 당시에. 그래서 팔굽혀펴기 100개를 쉽게 탁 하고 탁 손 탁탁 털고 일어났지. 그랬더니 아씨 하면서 그냥 하더라고. 근데 김현식 씨는 고1 때 이제 그런 문화가 더 심했을 거고, 그때 아마 선배하고 거의 맞짱 분위기까지 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뭐 소문으로는 명지고등학교 짱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는 뭐 연배 차이가 3촌뻘 되니까는 그건 없지만은 아마 뭔 일이 있었나 봐. 왜냐면은 그 자퇴까지 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지금 제가 이렇게 그 하는 건 다 옛날 애들은 별밤 같은 데에 이제 김종진 씨라든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우리 현식이 형이 명지고등학교 짱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런 적이 있었대. 아 이거 잠깐만 뮤지션 시리즈인데 그냥 앞에 좀 놉시다. 놀다가 뒤로 가면은 이제 또 맥놀이를 해야 되니까. 한 번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데 멤버들이, 근데 진짜 깡패들이 시비를 걸어왔대.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이를테면은 연주 그 김현식 밴드 비슷한 거지. 그때 당시에 곡도 받고 뭐 유지아 씨랑도 아주 밀접. 유지아 씨만 거의 열애였대 주먹에. 근데 시비가 붙어가지고 뭔 큰 소리가 나니까는 김현식이 딱 뭐야 하고 팍 열었대. 그런데 그 깡패가 여기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팍 찍더래. 네, 아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대.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뭐 이제 그 사람이 막 그 아주 저기는 아니지. 근데 주먹을 많이 쓰긴 썼다고는 해요. 원반치 쓰리강냉이 뭐 이런, 하여튼 그건 지금 제가 하는 말이고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위에 같이 음악했던 그 동료, 가까운, 그리고 좀 나이 차이가 있어도 김장훈 씨하고도 가까웠거든. 그래서 김장훈 씨가 그 이후에 사촌으로 알려져서 나와서 김현식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 그때 내가 윤도현과 김장훈의 갈림길 뭐 이런 거를 제가 찍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투지로 몇 년 전에. 둘이 다 되게 촉망받던 신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어. 나오고 나서 이제 음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뭐 몇 곳을 거쳤지만은 어미노 씨하고 인연이 이제 크지. 브루스라 신촌 블루스잖아요. 골목길 접어들 때 이거 왜 소리가 이렇게 나오냐?
골목길 접어들 때 이렇게 어미노시 소리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 가슴은 뛰고 연습을 이제 요거 같이 활동을 한 거예요. 같이 활동을 하면서 블루스적인 그 기반, 그리고 이 분도 보면은 그때 당대 트렌디함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했고, 뭐 그냥 제가 유재하 씨 할 때도 퓨전 재즈, 새로운 퓨전 재즈라고 일본 거에 영향을 받았지만은 완전히 새롭게 또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 시족격 되는 게, 형님뻘 되는 게 김현식이죠. 퓨전 재즈 영향이 컸어요. 우리나라에 윤상, 김현철, 뭐, 그러니까 그 우리 김현식 그 밑으로 쫙 이렇게 있는 그 밴드들, 제가 부활도 사실 일본 그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승철 씨 할 때 퓨전 재즈 그 영향이 컸다고. 그러니까는 친구의 친구를 사랑한 내가 카시오페아 거라니까. 그러나 영향이 컸지만 뭔가 토속화시키는 그것도 또 있지, 분명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철기, 뭐 청동기랑 철기가 넘어갔어도 일본이 더 성장을 했잖아요, 빠르게. 그것처럼 거기에서 뭐 그런 음악적인 것도 넘어왔어도 지금 한류 음악이 뭐 잡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잖아요. 뭐 일본은 음악은 여전히 뭐 강하긴 강합니다. 음악은 음악 시장도 잽도 안 되고, 사실 음반 시장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음악이 굉장히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는 데에는 그런 선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김현식은 처음에 블루스로 시작을 해서 뭐 마디적인 요소도 있고 코드적인 요소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저는 퓨전 재즈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 코드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사랑했어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처음에 데뷔한 게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봄이 오면, 그러니까 그 신촌 블루스에 있다가 이제 엄청난 참 잘하는 젊은이가 있는 거지. 막 고등학교 막 중퇴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음악을 했는데 나왔어. 봄이 오면 강산에 꽃이 피고 나는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이제 자기 거를 이제 하는 거야. 그거 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밴드, 그리고 이제 유재하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아마 키보드도 했을 거고, 그리고 곡을 유재하 씨 그 여러 개를 하는데 다 바꿔놨대. 가려진 거 하나만, 가려진 길은 그래서 김현식 버전이 있죠. 앨범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이건 조용필 씨가 불렀고 유재하 씨는 그 나머지 곡들이 다 빠꾸당해서 그 명반 하나를 남기고 가신 거죠. 25살에. 그렇게 가시고 나서 3년 뒤에 가셨죠, 또. 현시경이. 성시경 말고 현시경. 잠깐만. 덥네. 이거 옷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를 열띠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온이 점점 올라가나 보다. 지금 완전 한낮인데 아침에 나올 때는 추웠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입고 나왔지. 좀 옷을 어디 앉아가지고 벗겠습니다. 다 벗는 거 아니고 겉에만. 근데 이제 김현식이 이거 처음에 이제 할 때 퓨전 재즈 밴드 비슷하게 저는 보이고, 이제 블루스적인, 마디적으로 블루스적인 그런 거 느낌 당연히 있었고, 이게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코드적으로 볼 때는 블루스보다는 퓨전 재즈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김현식 씨 그가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밴드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 쪼개진 밴드가 두 개가 뭐죠? 제가 졸라 좋아하는데, 둘 다. 제가 여기다 올린 적도 있고, 노래.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살며 어떤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한쪽. 그 다음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그 샴푸의 요정, 빛과 소금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는 거예요. 같은 거기에 있던 게 양쪽으로 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둘 다 퓨전 재즈 밴드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식이 했던 게 퓨전 재즈라고. 아주 선구적인 작업을 그 음악적으로 이분이 직접 거의 다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하고 막 유재하 같은 그런 천재 작곡가가 그 눈에 들고 싶어가지고 막 곡 가져가고 막 어? 김종진 씨, 전태관 씨 뭐 이렇게 막 하고 김 김성식 씨 그 빛과 소금 맞나? 내가 지금 이름이 다 좀 정확하지 않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중에 대부분은 별밤이 커요. 별밤에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제가 그때 중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별밤을 거의 맨날 들었어요. 10시인가 그때 하는데 생라면 먹으면서 이제 맨날 들었는데 막 얘 그 뒤 후일담 같은 거 해주는 거예요. 비록 주먹은 썼지만 그러나 되게 정의로웠고 그리고 대부분 그러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진짜로 사람이 막 그 저기 했으면은 정이 많았대요. 정이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뭐 PD와의 관계 이런 게 진짜 엄청난 그 갑을 관계였는데 신해철은 PD한테 인사 안 했다잖아. 신해철은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 20살짜리가. 근데 김현식 씨도 뭐 하다가 뭐 되면 막 뒤집어 엎고 나오고 막 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서 뭐 뮤비 촬영하다가도 뭐 잘못되면 막 그냥 주먹 먼저 나가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이제 제가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앨범들 내기 전에 그 눈에 띄어가지고 라이브 카페 같은 데서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다가 라이브 카페에서 이제 뭐 술 마시고 뭐 난동부리 뭐 이렇게 막 저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라이브 카페 노래 부르던 가수가 갑자기 내려놓고 내려가서 주먹 날리고 그랬다는. 근데 좀 정의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통뼈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프로필에 엄청 크게 나오고 막 엄청 막 거구로 나오는데 나중에 그 간 그것 때문에 막 복수 차고 해가지고 체중 같은 게 나중에 불긴 불었는데 젊은 시절에 몸무게가 나보다도 적게 나갔더라고. 그러니까는 좀 깡 좋고 이 불주먹이었대 별명이. 그러니까는 노래하다가도 손님이 뭐에 좀 어긋나는 짓을 한다 그러면은 그 테이블 엎어버리고 때리고 막 했대요. 세시봉의 그 윤영주 씨는 손님을 상대 말고 그 동네 깡패들을 상대로 그렇게 많이 했대요. 와, 그 엘리트 분이고 되게 순해 보이시는데. 근데 김현식 씨는 딱 봐도 좀 이제 강한 느낌이 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앨범으로 들어간 거야. 자기 앨범으로 들어가고 첫 번째도 뭐 저희가 됐고 두 번째도 잘 됐지. 사랑했어요. 돌아서는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가면 어이해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거 라이브 버전 들을 때 애들이 기가 막혀요. 아 진짜 노래 진짜 잘 부르는구나. 노래를 진짜 이승철이 섬세함에 극치라면은 이분은 원래 그때 당시에는 소리가 이건 아니었거든 아직까지는. 근데 그때도 라이브 이렇게 텔레비전에 이제 가끔씩 나왔단 말이에요. 텔레비전에 거의 언제까지 나왔냐면은 비온 날의 수채화 이때까지는 텔레비전에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내 사랑 내 곁에 막 이런 거라든지 넋두리 이런 거는 방송 활동을 하지 못했지.
근데 넋두리를 이제 하현우가 부른 거지. 근데 그걸 할 때 사랑했어요는 어때요? 느낌이 좀 뽕짝 필도 나고 좀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그 구성 뭐 음악적으로 이제 그 구성을 보면은 전형적인 그 트롯의 리듬이나 코드나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조금 대중적인 그런 거를 일단 그 하나 넣은 거지. 그럼 그 안에 막 별의별 것들 다 뭐 어둠 그 별빛이니 뭐 그 김현식 특유의 그런 작곡력이 돋보이는 것들. 다른 곡들도 좀 받았지만은 작곡을 실제로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퓨전 재즈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고. 왜냐면은 거기 같이 다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뛰어난 작곡가이고 연주가이고 퓨전 재즈를 연 사람들이잖아요, 다. 유재하,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빛과 소금. 이 사람들, 이분들이 다 퓨전 재즈의 다양한 버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김현식은 퓨전 재즈의 고흐 버전, 유재하는 퓨전 재즈의 한국적 발라드 버전, 봄, 여름, 가을은 퓨전 재즈의 조금 일본적인 버전, 좀 통통 튀는 브라보 브라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빛과 소금은 조금 더 정제된 뭐 이런 버전이라면은 이제 이 끝판왕이었던 김현식은 퓨전 재즈의 어떻게 보면 락적인 스피릿이 좀 있는데 고흐 같아요, 고흐.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바로 빛처럼 음악점이죠. 비가 내리고 안 되네.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자, 내가 연도들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1, 2, 3집 나올 때쯤에 김현식 씨가 눈여겨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김현식이 눈여겨본 사람이 있고 김현식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고 이승철. 이승철은 김현식을 엄청나게 카피를 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 선배예요. 제가 저번 이승철 씨 편에 얘기했죠. 야, 나 좀 알아봐. 너의 모습이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 처음에는. 나중엔 편하게 야, 날 좀 알아봐. 어떤 땐 막 가성 처리하고 싫다고 말해도 그래서 이제 뭐 너의 모습이 이런데 한 군데만 보여주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현식을 바라봤단 말이야.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작곡가들도 엄청나게 많이 바라봤어요. 유재하가 섭섭해할 정도로 아, 내 곡 좀 써주지 이럴 정도의 천재란 말이에요. 진짜 그런 음악적인 그런 걸로. 근데 김현식은 후배 중에서 대단한 놈이 하나 있네. 임재범. 임재범이 그게 라디오를 켜고 그대 앞에 난 촛불이여라 이걸 들으니 완전히 기가 막힌 거지 진짜. 김현식이 내려고 하는 점점 바꿔가면서 종소리를 내려고 했던 거, 에밀레 종소리, 서양의 종소리, 청량한 배음들, 정수배 배음 말고 무리수로 막 배음이 막 그렇게 되는 거. 임재범은 어린 막 20대 초, 20대 막 20살짜리가 그런 소리가 나니까 와 이렇게 해서 보면 이뻐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그런 것도 다 제가 옛날에 들은 거라서 사실 확인은 뭐 임재범 씨한테 증거를 들을 수가 있구나. 근데 임재범 씨가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김현식이 있지만은 임재범은 김현식한테 음악적인 전반적인 능력으로는 안 되죠. 게다가 표현력도 임재범 스스로가 50이 넘은 나이에 나가수에 나와서 나보다 더 잘 부르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리거든. 임재범이 사람 칭찬을 그렇게 쉽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조관우나 이승철을 칭찬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칭찬이거든. 근데 나보다 더 노래 잘하는 분이에요. 50대 완숙한 임재범이
30대 초에 돌아가신 김현식에게.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나갈 때 김현식이라고 하는 진짜 그때 당시에 다들 그 후배들이 우러러보는 그 가수를 인사도 안 했대 자기가. 이것도 내가 어디서 들은 거지? 하여튼 제가 출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이 그 수십 년에 걸친 그 거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내용은 정확해요. 내용은 어디선가 듣거나 읽은 거거든. 인사도 안 하고 김현식이 자꾸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도 자기가 보컬 능력이 더 현대적이고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영미권적인 그런 보컬 그런 거에 더 가까운 거를 김현식하고 자기 생각에는 뭐 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표현력에서 안 된다라고.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야. 내가 임창정 씨 그 정확한 평가를 한다고 제가 좋아했잖아. 그것처럼 임정음 씨도 정확한 표현이야. 왜냐면은 제가 이 앨범 혹시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렇게 옛날에 투지 때 거의 사람도 잘 안 올 때 했을 때 Sick in Bad 그 앨범이라고, Sick Bad 앨범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는 소리는 발성이고 나발이고 진짜 개판이에요. 소리가 망가져가지고 그게 이미 그 3집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저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막 이런 거 나올 때 소리 다 망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진짜 또 엄청난 괴물 보컬인 권이나 씨, 그리고 이제 이상은 씨 처음 이렇게 같이 그 곡 작업했던 잠깐만, 권이나 그다음 나 이름을 까먹었네. 그분도 가수신데 작곡도 하시고 셋이서 같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권이나 씨 노래 엄청 잘 부르시거든요. 근데 김현식 씨가 원래 개성이라든지 표현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그때 김현식 소리가 안 나왔대. 그래가지고 나 이름을 모르겠어. 그 한 분이 이제 그분도 유명한 분이세요. 같이 해서 셋이서 한 거야. 빗방울 떨어지는 거리에 서서. 그 김현식 씨도 의외로 좀 고음 보컬이거든요. 이 저음 부분을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하고 고음 부분도 일부만 참여를 하고 서로 행복하면 좋겠네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했죠. 그리고 후반부로 저는 이제 그럴 때 그런 히트곡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앨범에 한두 개씩은 히트를 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국민학생이니까 그 자세한 막 그런 거 지금 같은 그런 걸로 알은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00만 장 팔린 게 이제 뭐죠? 내 사랑 내 곁에. 그때 이제 저는 중학생이었고 그때 뭐 이렇게 그게 가수의 사연과 이제 결부가 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잘 부르더라고. 먼 사랑. 노래를 저렇게 해도 저게 노래 잘 부르는 거구나. 저 표현력이 정말 엄청나구나. 그리고 이제 막 듣기 시작을 하고 특히 제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곡들은 언제 많이 듣게 됐냐면은 제가 말했듯이 막 그 대학교 뭐 하는데 막 현식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봤더니 성시경이었어. 근데 저는 그때 현식이 좋아했기 때문에 소리바다에서 여러 가지 그 곡들을 내가 그때 헤비메탈이고 뭐고 이사 오면서 보니까 CD를 어마어마하게 구워가지고 놨더라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들은 건 몇 프로나 될까? 잘 안 듣고 김현식 씨 같은 듣는 것만 주로 듣게 되더라고. 엄청 많이 구워놨지 소리바다 시기에. 근데 나도 올리고 다른 사람들 올리고 다운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병상에서 부른 그런 노래 같은 경우에 진짜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어떻게 저런 표현력이 나오냐. 임재범의 여러분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표현력이 기가 막히지만은 김현식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은 진짜 임재범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스터데이를 부르는데 음정, 박자, 뭐 목소리 발성 다 개판이야.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게 그냥 티가 나. 막 중간에 조용해 임마 한 다음에 Yesterday my sins are true 하는데 이상하다. 너무나 맛있게 불러요. 조용히 해 임마 임마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가거든. 그거 들으신 분들이 있나? 그게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이제 거의 저번 세기 이번 세기 그 중간 정도에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들었을 때는 이제 저번 세기죠. 그때는 내 사랑 내 곁에가 막 100만 장 나가고 막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그때는 제가 그거를 모창을 못했죠. 하지만은 너무 멋있더라고. 매력이 그 표현력이 이거 좋긴 좋은데 참 설명할 길이 없네. 뭐 이런 정도의 고흐야 고흐. 그리고 겨울바다 찾아갔지 넋두리 꺼질 듯 타오는 뭐 쓸쓸한 거리를 나 혼자 걸었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뭐 갈 테면 가라지 그렇게 힘이 들면 가다가 지치면 또 일어나겠지. 뒤에 막 난리 나요. 이렇게 레코딩이 막 제대로 안 됐지만 막 뒷부분에 그 절규가 나오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내 사랑 내 곁에 그 중학교 때 그때가 이제 실제로 이제 엄청 좋아하기 시작한 그 시기고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워낙에 개성이 있으니까 지문과 같은 거야 소리는. 그러니까는 하현우의 카랑카랑한 소리가 하나의 지문이 되는 것이고 아이유의 그 예쁜 소리가 하나의 지문이 되는 것이고 김건모의 뭐랄까 그런 소리가 하나의 지문이 되는 것이고 이승철의 섬세한 그 표현 미성이 지문이 되는 거죠. 근데 김현식은 뭐 세상 뭐 진짜 고우같이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살다가는. 그러니까 병원 말도 안 듣고 나가서 콘서트 하고 그랬대. 근데 제가 내 사랑 내 곁에를 이제 듣고 나서 그다음 겨울바다라든지 넋두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병상에서 부른 그런 노래들을 이제 막 들었어. 이제 들으면서 이제 거의 이제 후반부인데 앞쪽이랑 뒤쪽이랑 뭐 1집, 2집 이때랑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랑 소리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 그 소리가 저는 이제 임재범 씨도 원래 타고난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김현식 씨도 원래 타고난 그런 자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런 소리를 만들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보니까는 안 되더라고. 그것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타고난 사람이. 참 현식이 형도 참 전방위적으로 타고났고 근데 그거를 후반부에 이제 녹음을 할 때는 특히 겨울바다 할 때 산사를 돌아다녔대. 산사를 맹놀이 현상. 서양의 청량한 종소리는 땡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배음이 정수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끄셔도 됩니다. 근데 에밀레종은 띵 에밀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서양에서는 어쨌든 서양의
그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맥노리 현상이나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더 막 신기 느껴지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런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몽골의 크메이 창법 이렇게 하다가 죄송합니다. 티벳에서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문화권과 달리 그레코로만 그쪽에서는 잠깐만. 그러니까는 배음이 정수배. 그 정수배의 조합으로 뭐 오도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협파음이 돼요. 협파음. 깔끔하게 울려버려. 깔끔하게 탕 쳐가지고 탕 소리가 나와. 서양의 그 보컬들도 이탈리아에서 이 성악하는 사람들도 잘 열어주고 아주 벨칸토 창법으로 하고 뭐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나와야지. 우리는 아으리랑 이게 나와야 되고. 근데 김현식은 일단 뭐 퓨전 재즈도 서구 영향을 받은 거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고 한데 하면서 이제 종소리 같은 소리를 내고 싶었던 거야. 겨울바다에 그게 극적으로 들어가 있어 진짜로. 종소리는 에밀레 종소리가 됐건 산사의 종소리가 됐건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 근데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가운다가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262 가까이. 이제 그냥 소리급세로 하는 그 라는 220으로 정해져 있지만 가운다는 그렇게 안 떨어져요. 한 대충 260이라고 합시다. 가운다. 그냥 라로 할까? 220으로? 그냥 가운다. 도가 우리가 편하니까. 도가 만약에 262Hz라고 쳐봐요.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정확한 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264Hz가 나오면은 그거 곱하기 2 하면은 6이 12, 그 다음 62, 3, 그 다음에 532가 나오네, 그지? 그러면은 옥탑으로 아름답게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분점으로 정수배로 이제 2대3이 됐건 3대4가 됐건 이렇게 정수배로 이렇게 주파수를 쪼개면은 파도 나오고 솔도 나오고. 근데 이제 오도화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깔끔하게 들린단 말이죠. 이를테면은 미성도 이제 뭐 여러 미성이 있겠지만은 이제 하현우 씨는 그냥 미성은 아니지.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하현우 씨가 힘 빼고 부를 때 맑고 청량하게 나오죠. 뭐 조동모 씨도 그렇고. 그럼 정수배 배음을 주로 쓰는 거야. 그러나 하현우 씨가 만약에 덕컴 시절처럼 막 이렇게 나오면은 모나리자 뒷부분에서 모나리자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 딱 떨어지는 거 말고 다른 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갈게. 가운다 262Hz. 헤르츠라고 하는 거는 1초에 262번의 진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 공기라고 하는 그 매질이 입자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입자는 진동만 하고 에너지만 가는 거거든. 근데 262에서 5도함을 찾아서 그 헤르츠를 보내면은 듣기에 서양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와. 근데 만약에 263을 보내잖아?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263을 보내면 262랑 263을 더한 다음에 나누면은 262.5가 되죠. 고피치가 그러면 도에서 하나 더 진동하는 것보다 반절되는 그게 1초에 잠깐만 한 번 그 두 개의 차이 1초에 한 번씩 맥놀이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바로 편광효과에서도 저 간섭, 상쇄, 보강 다른 에너지들도 다 그걸 하잖아요. 빛이 됐건 아니면은 뭐 체렌코프 복사가 됐건 그런 것도 다 같은 자연 원리를 공유하고 있듯이 그 두 개의 제가 이제 사인 그래프로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석적으로 들어가면서 코사인 그래프도 하나 그렸죠. 코사인 그래프를 합성을 하는 거예요. 배음이 에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성이 되고 제가 아주 단순한 예로 딱 한 개 차이로 했죠. 근데 여러 배음이 섞이면은 어떤 소리가 말끔하게 딱 떨어지는 진동수를 가지고 요 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이상한 불협한 소리가 삭 주기적으로 가는 거야. 이것도 맥놀이도 주기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임재범 씨나 임재범 형이나 임재범 삼촌이나 임재범 형이나 김현식 삼촌이 노래를 부를 때 난 오늘도 이를 마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매끄러운 이승철이나 신승훈이나 조성모의 매 같은 소리나 황금빛이나 은빛 같은 소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리가 내는 구석구석마다 배음을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소리에 계속해서 이물질 맥놀이가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아름다운 음악 같은 겨울바다 사냥하지 잿빛 날개 철썩이는 이게 계속해서 주기를 가지고 불협한 그 더하기 한 다음에 나누는 거야. 배음 여러 개 들어간 걸로 그걸로 나누는 거. 그 소리가 한 번 주기가 있다가 또 한 번 주기가 있다가 이렇게 맥놀이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 소리를 추구했던 거지. 하현우도 20살 때 그 소리를 추구했던 거야. 심지어는 20살 때 하현우는. 그래서 제가 하현우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그냥 이게 평론을 하고 나서도 그 추후의 평론까지 막 했던 게 김현식 씨가 겨울바다 정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짧은 젊은 시절 한 10년 정도 10여 년 정도의 그 중에 후반부에 이제 그걸 한 거잖아. 근데 하현우는 야 김현식 멋있다 하고 20살 때 막 그거를 시도를 한 거지. 근데 모르겠어. 가지고 있는 성대나 이런 것들 조건이 다 다를 것이고 표현력 그러니까 하현우가 이미 한 넋두리 불었을 때는 나이가 김현식 씨보다 더 위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고 나서 덜덜덜 떨었대잖아. 진짜 어려운 노래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맥놀이가 가장 극적으로 그거 계속 추구를 해. 이제 물리학적으로 그 생각을 해서 추구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런 소리 그리고 우리 소리랑도 좀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는 소리거든 사실.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일본 거랑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이제 연구를 막 하다가 이제 어느 경지에 이제 오른 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보이다가 겨울바다에서 폭발을 한 거지 사실. 인기로는 내가 이제 중학교 때
내 사랑 내 곁에. 그게 폭발이지만 실제 그 소리적인 음악적인 그것의 폭발은 바로 겨울바다지. 그리고 나서 그 후속 작업, 잠깐만, 그거랑 넋두리랑 어떻게 되지 순서가? 어쨌든 그런 게 거의 이제 몸에 배는 그 시기에야 둘 다. 그리고 넋두리는 드디어 고흐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고흐가 왜 그런 그림을 그리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물론 마네 모네도 있고 세잔도 있고 고갱도 있고 다 뭔가 좀 독특하지. 막 뭐 그거에 대해서 다 제가 얘기했죠. 뭐 도형으로 그리기도 하고 뭐 빛으로 그리기도 하고 뭐 점으로 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고흐는 사실 설명이 과학적으로 좀 다르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고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뭐랄까 미학, 예술 철학이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 근데 안도 타다오가 건축에서 그냥 별 말 없이 그냥 자기는 건축하고 하버드에서 다 해석해 주는 것처럼 고흐도 해석이 참 분분할 수 있는데 고흐도 별 미련도 없고 사는 동안에 팔리지도 않고 막 했지. 김현식도 참 좀 치료를 더 받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고흐 같은 경우에 이제 막 귀도 자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측두엽 문제였을 거라고 과학적으로는 연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측두엽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고흐가 봤던 막 비늘들이 막 휘몰아치고 광기에 휩싸인 듯한 그러나 따뜻한 미치지 않은 세레나이트 미치지 않은 인세니티 미친 건 아니야. 자신이 봤던 걸 진짜로 그린 거야. 실제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런 방식의 그림을 그린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예술적으로 엄청난 그 표현력을 이제 여기 자화상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력이 진짜 고흐랑 고갱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김현식은 그 주위 사람들한테는 주먹은 썼지만 따뜻한 편이었다고 하지만 넋두리를 들으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생명, 삶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야 되는 그 심정을 그림으로 자기가 연마한 소리, 맹놀이, 코드, 마디, 리듬을 총동원해서 전무후무 어디에도 없는 이거저거 영향은 받았지만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거기에 특히 소리로 그려낸 부분 그런 걸 나 홀로 걸었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설레이는 이내 마음이여 꺼질 듯 차오는 갈 테면 가라지 그렇게 힘이 들면 내려서 이게 동네 앞에 저기 벤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에이 한 다음에 뒷부분에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막 이런 그림을 그려요. 고흐 그림 같은 거. 그래서 아마 하현우도 그런 걸 듣고 야, 지금 말도 안 된다. 하현우 씨가 이제 그런 걸 제가 그게 어쨌든 이렇게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 안 그러니까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오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직 하현우 씨는 아마 청소년기였겠지. 완전 충격이었겠지. 나도 충격이었는데. 와, 씨, 뭐 이런 가수가 다, 이런 예술가가 다 있나. 그래서, 오늘은 고흐 김현식 편이었고요. 요약 없이 그냥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